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소한의 보험을 추구하는 미니멀 보험리스트 김현규 팀장입니다. 제가 평소 고객분들로부터 CI보험 증권 분석 요청을 자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입한 보험이 CI보험인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해지해야 할까요? 혹은 CI보험 보장은 까다롭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이와 같은 질문들이 많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그 CI보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최선의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CI보험도 상세 보장 구성 여부에 따라 충분히 괜찮은 상품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I 종신보험 해지를 조심해야 하는 4가지 상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입된 CI 종신보험 상품 안에 실비가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해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CI 종신보험 가입하고 나서 여러 병원 치료 기록들이 있었던 분들이 대상이죠. 아마 2017년 4월 전에 보험을 처음 가입했다. 근데 그 보험이 CI 종신보험이었다. 그럼 그 안에 실비가 특약으로 같이 포함된 경우가 아무래도 많습니다. 장점은 현 시점 판매 중인 실손보다 보장 조건이 더 좋다는 점을 꼽는데요. 지금 체크해드리는 1, 2세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보장 조건이 더 좋았던 과거 실비라서 특약 보험료가 좀 더 비싼 측면은 있죠. 근데 만약 실비가 포함된 CI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 보험 가입 시도를 한다. 그럼 상황에 따라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실비 가입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건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동안 어떤 보험 상품보다도 실비 가입 심사가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기존 보험 가지고 있으면서 실비 청구했던 기록들, 그 외 기타 다른 보험금 청구했던 기록들이 심사 단계에서 확인되면 그 청구 사유에 따라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 검사했던 거, 허리 쪽 물리치료 몇 번 받았던 거, 간 CT 검사했던 거 등등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심사에 안 좋게 작용하죠. 갑상선 유방 초음파 비용 청구한 건데 당시 갑상선 유방의 결절, 아주 작은 혹이 발견됐었다. 그럼 실비 심사에서 갑상선과 유방 쪽 부담보가 잡힙니다. 즉 해당 부위는 앞으로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물리치료 이력도 쌓이면 실비 가입에 불리합니다. 척추 부담보 잡힐 가능성이 크고 가장 최악은 상해 실비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또 딱 한 번 간에 CT 찍었던 비용 실비 청구한 거 혹시 나중에 실비 가입 심사 받아보면 아마 심사 안 받아줄 겁니다. 이처럼 병력이 있으면 부담보와 할증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실비 가입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어요. 따라 아무리 가입해놓은 CI 종신보험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동안 병원을 자주 다니셨던 분들, 해당 실비로 청구 많이 하셨던 분들, 특히 이분들은 절대 CI 종신보험을 바로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최대한 살려가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아니 CI 종신보험에 포함된 실비가 너무 비싼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 걱정을 하신다면 제가 영상 후반부에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I 종신보험 해지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 두 번째, 예전 CI 보험에서는 아주 좋은 특약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특약들은 현재는 동일 조건으로 가입이 불가하죠. 예전 CI보험에 증권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비갱신형으로 된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현재는 1에서 5종 수술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1에서 3종 수술비만의 장점이 있어요. 예전 1에서 3종 수술비는 치아 관련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치조골을 미리 이식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이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도 인정을 해줍니다. 1에서 3종 수술비 중 2종 가입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죠.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는데 2종에 100만원 가입되어 있다. 그럼 치조골 이식 횟수당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CI보험에 암진단비 특약 별도로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이 증권을 유심히 봐주세요. 암 진단 시 2,500만원 보장하고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진단 시에는 5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상품이라면 갑상선암도 500만원을 보장하는데 그 어디에도 갑상선암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이 말은 갑상선암 진단 시에는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갑상선암 걸려도 2,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갑상선암이 전부 유사암으로 분류되고 일반암의 최대 20% 한도로만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보장들이 CI보험에 있다면 결코 해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CI 종신보험 해지 조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CI보험의 선지급 기능 때문입니다. CI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죠. 근데 그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망과 생존 보장이 결합된 상품이 바로 CI보험이거든요. 보통의 CI보험은 보장기간 내내 중대한 질환이나 중대한 수술 사유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 많게는 최대 100%까지 미리 앞당겨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이다. 80% 선지급형이라고 했을 땐 4천만원을 피보험자 사망과 관계없이 질병진단 시점에 미리 먼저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일부 고객분들께서 왜 CI보험을 찝찝해할까요? 아무래도 CI보험 선지급의 실효성 때문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지급 조항을 만들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건데 약관 내용을 보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먼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과 수술 종류를 보겠습니다. 중대한 질병 카테고리에는 대표적으로 3대 질환인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있는데요. 암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인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특약과 꽤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뇌졸중 진단비 특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단순 뇌경색 증상으로 의사 진단만 나오더라도 가입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은 보장에 있어 좀 더 엄격한 편인데요. 진단은 당연한 거고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장애 25% 기준까지 동시 충족을 해야 하죠. 일상생활장애 상태 합산 25%가 어느 정도일까? 배변 배뇨 시 뒤처리를 누군가가 해줘야 하고, 씻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옷을 갈아입고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 이게 다 합쳐지면 딱 25%가 나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에 들어가는 말기 심부전, 폐질환, 간질환, 5대 장기 이식 수술, 심장 판막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런 보장 항목들 역시 그냥 일반적인 암보험에 특약으로 넣어도 정말 부담 없는 선에서 사실 구성이 가능합니다. 몇 천만원 가입 금액 설정해도 특약 보험료는 몇십 원대, 몇백 원대 수준에 그치죠. 만약 이 보장들로 지급 사유가 많고 보험사 손해율에 영향을 많이 줬다면 과연 이 정도 특약 보험료만 매달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훨씬 비쌌을 겁니다. 하지만 CI 종신보험을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바탕은 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 근데 내가 보장기간 안에 일부 초기암을 제외한 암의 진단을 받는다. 그럼 사망보험금 상당 부분을 미리 앞당겨 지급받는다. 이렇게요. 따라 여러분이 단지 그냥 사망보험금이 싫고 필요 없어서 CI보험을 해지했어요. 그럼 그 안에 포함된 암 보장도 같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암 진단비 특약은요, 40대 연령만 넘어가도 마냥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본인 나이대가 중장년층으로 들어선 경우라면 CI보험을 그냥 유지해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CI 종신보험 해지 조심해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바로 납입기간인데요. 즉 얼마나 그 CI보험을 오래 유지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보통 저한테 연락 주시는 CI보험 가입자분들은 거의 최소 5에서 8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미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이미 납입했으니 앞으로 내야 하는 기간도 그동안 낸 기간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CI보험 가입했어요. 그럼 가입 목적 및 의도를 떠나서 10살이나 어릴 때 사망보험금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걸 해지하고 다시 가입했을 땐 연령 인상분을 또 새롭게 반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 기존 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당장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직 미혼인 분들이라면 더더욱 내가 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보험이면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본인이 나중에 늙어서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책임감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CI 종신보험 해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I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입된 CI보험 내역을 체크합니다. 거기서 굳이 나에게 없어도 되는 불필요 항목들을 찾는데요. 예를 들면 연령대가 젊은 편인데 불구하고 3년, 5년 갱신형 특약들로 쭉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CI보험 뼈대 자체가 사망보험인데 가입된 특약들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 아니면 가입된 특약들이 질병 보장이 아니라 상해 위험 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 관련 특약들을 CI보험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해주면 되는데요. 특히 CI보험 가입자분들 보장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아무래도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 맞게 한도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리모델링 사례도 CI보험에서 불필요한 것들 지우고 3대 진단비만 일부 보완했던 케이스입니다. 또한 CI보험 유지하면서 너무 보험료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망보험금 가입 금액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일부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단순 감액과 아니면 기존 사망보험금 보장을 감액하고 거기서 생기는 환급금을 이용하여 향후 내야 할 보험료로 완전 대체시켜버리는 감액 완납, 이 둘 중 하나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CI보험 실비 특약 조건이 좋아서 비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령대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실비 금액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땐 가입된 CI보험 회사에 요청하여 실손 부분만 따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그럼 현재 판매 중인 실비로 보장이 바뀌면서 실비 보험료 또한 기존 대비 한결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I보험에 대해 궁금하거나 유지 중인 보험증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